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지역 균형 발전 전기료 재산세 차등 적용으로 마무리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낯익은 사람이 보입니다. 현재는 대머리 아저씨인데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07대 뉴욕 시장 줄리아니 굉장히 잘 나갈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정말 잘 나갔을 때였죠. 정말 잘 나가던 시기 줄리아니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크게 범죄율을 감소시킨 시장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죠. 107대 뉴욕 시장 시절에 줄리아니는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깨진 유리창 이론이 제일 유명하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줄리아니가 시장되고 나서 뉴욕시에 있는 낙서를 실시간으로 지우고 다니는 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범죄율이 줄어들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줄리아니 시장 재임 시에 경제가 좋았습니다. 경제가 좋으니까 범죄 저지를 일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3번 범죄 활동 빈번한 청소년 인구 감소.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던 시기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범죄율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기네스북 세계에서 가장 크게 범죄율 감소시킨 시장, 이런 타이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확실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는데 그거는 요겁니다. 요거 콤프스탯 진짜 이유는 데이터 기반 치안 유지 기술 적용했다. 요게 제일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세계 기록을 깬 거죠. 여기는 두 가지 확실한 수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찰 투입률이 나옵니다. 경찰 투입률. 두 번째는 범죄 발생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실시간으로 경찰 투입을 늘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요게 정설입니다. 요게 제가 알기로는 요게 정설입니다. 당연하죠. 수치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관리를 하니까 세계 기록 깬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인풋이 범죄 발생률, 확실한 인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아웃풋은 경찰 투입률이 있습니다. 요걸로 세계 기록을 깼습니다. 좀 이따가 요걸 다시 보도록 하고 일단은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지역 균형 발전, 서울 살면 전기료 더 내나 특별법 통과 일단 되었다고 합니다.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요겁니다. 요거. 지금 보시면은 서울 전력 자금률이 1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이 거의 없다는 거죠.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등등 발전 시설이 거의 없는데 그 이야기는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전기는 많이 씁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오는 거죠. 당연히 전기료 더 비싸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에 전기를 주는 타 지역, 동그라미 도라고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도는 전력 자금률이 130%, 100%가 넘겠죠. 그래서 남는 전기를 서울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도는 억울하죠.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이 매우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부족한 전기를 거의 공짜로 가져오는 형태죠. 불평등하죠. 불평등합니다. 좋은 것은 다 누리면서 돈은 똑같이 내겠다. 어떻게 보면은 양아치 근성이죠. 양아치 근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울 전기료는 다른 지방의 전기료보다 비싸야 정상이죠.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요 법을 일단 통과시켰다라는 내용인데 요걸 보면은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어디 전기뿐이겠습니까? 전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요 법이 통과되었다. 앞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요런 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쓰레기 소각장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은 자체 해소가 어렵죠.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인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땅이 좁아서 쓰레기 소각장을 확실하게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0%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쓰레기 처리비가 높아야 정상이죠. 모두가 싫어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라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마찬가지죠. 동그라미 도에서 대신 처리를 해줍니다. 그 바람에 동그라미 도는 사람들이 거주하기 싫어하는 지역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더 많이 전락하게 되죠. 사람 또 안 사는데 쓰레기 소각장만 있더라. 사람이 누가 거기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거의 공짜로 쓰레기를 타 지역으로 덤핑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요거는 정말 많은 비용을 다른 도에다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어디 요것뿐이겠습니까? 생활 전반에 걸쳐서 요런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발생하는 공산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에 생산이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생산이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 오거나 지방에서 만들어 오죠. 수입하는 것까지는 오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생산이 어려워서 다른 도에서 유해 공업물질을 발생시키면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은 또 좋은 것만 누리죠.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이 거의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을 저렴하게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그라미 도에서는 공장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싫어하죠. 마찬가지죠. 서울은 최종 제품만 쏙 빼가는 형태로 지금 전반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알고 보면은 서울 사람들은 이러한 그 공산품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비싸게 사야 정상입니다. 돈을 충분히 지불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좋은 것만 누리니까. 저도 서울 살고 있는데 요런 거 생각하면은 지방 사람들이 많이 희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요거 말고도 또 많겠죠. 끝이 없습니다. 요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결코 제도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줄리아니 치안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웃풋, 인풋이 명확합니다. 범죄 발생률, 경찰 투입률, 명확한 인풋과 아웃풋이 있기 때문에 요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앞서 이야기하는 전기, 소각장, 플라스틱 등등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리가 안 되죠. 관리가 안 되고 지표를 어떻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줄리아니 치안 시스템 요걸 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지표라고 하면은 실거래가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하고 명료한 아웃풋은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 요걸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평균보다도 비싼 지역은 재산세에다가 플러스 1% 정도 부과해주고, 그리고 실거래가가 평균보다 낮은 지역에는 많이 낮은 지역에는 아예 재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살기 좋은 지역은 정치인, 고위직하고 기자 등등 부동산을 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지역들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싫은 시설은 나가고 좋은 시설은 들어오고, 그 결과 땅값이 점점 더 많이 오르고 땅값은 수혜의 지표가 되는 거죠. 서울의 서울의 수혜, 그 결과 땅값이 올라가고, 강남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철역을 그물망처럼 조성하고 땅값 상승의 수혜는 고스란히 다 누리면서 남들 싫어하는 시설들은 그 지역 밖으로 다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땅값은 수혜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인풋으로 보고 아웃풋을 재산세 플러스 몇 프로 요렇게 본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해결이 확실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불평등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땅끝마을하고 압구정동 보겠습니다. 압구정동 별 의미 없습니다. 땅끝마을이 4글자라서 잘 사는 동네 중에 압구정동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땅끝마을부터 보면 세금이 거의 없어지겠죠. 저기는 이제 땅값이 싸고, 그 땅값이 싼 이유는 모든 특혜가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까 소외받았다는 거죠. 소외받은 지역 땅끝마을 세금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넓은 땅을 활용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공장하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세금이 없어서 단순 거주하는 사람들도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역 균형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반면에 압구정동 보시면 세금이 많이 셀 겁니다. 지금은 땅값 자체가 비싸서 세금이 싼 정도인데, 향후에는 세율 자체가 올라가서 세금이 많이 셀 겁니다. 그러면 투기 수요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일단 있고, 그리고 기존 실거주자는 거주 비용이 좀 증가하겠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리고 거주 희망자는 지금 압구정동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소득이 많아서 향후 압구정동에서 살고 싶다. 금수저는 아니지만 자수성가해서 소득이 많아서 나는 한번 압구정동에 살아보고 싶다. 이런 거주 희망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으로 진입이 다소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플러스 세율 정상화로, 그러니까 세율 정상화라는 것은 어떤 놈이 많이 버니까, 어떤 놈이 잘 사니까 얘따 먹어봐라, 요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런 의미가 아니라 세율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누리는 만큼 세금 낸다는 겁니다. 쓰레기 소각장도 없는 압구정동, 전기 생산 설비도 없는 압구정동, 대신에 각종 편의시설 집중되어 있는 압구정동, 누리는 만큼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땅끝 마을에 사는 주민들, 압구정동에서 대신 세금을 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존경할 겁니다. 정상적인 어떤 자본의 어떤 미덕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본으로 돈을 쓴 만큼, 세금을 낸 만큼 대우도 받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세상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 우리 모습에 비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세상, 요 세상은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된 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부연 설명 좀 드리면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의 부동산 물건도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방에 있는 물건 거의 안 들고 있고 주로 서울에 있는 물건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전 인수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기사에 지역 균형 발전 전기료 요게 나와 있길래 요게 쇼에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조치가 되려면 줄리안이 예전 뉴욕 시장처럼 인풋과 아웃풋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실거래가 그리고 재산세 이런 확실한 방법, 이런 확실한 지표 그것이 아니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전기료 용두삼이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나라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재산세 차등 적용은 필요하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